2021년 농축산식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 농산물 조수익은 1조 7,00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감귤과 월동무, 마늘 조수입이 1조 1,456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농업은 세 가지 작물에 집중되어 있고 세 가지 품목은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귤이나 무, 마늘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농민들의 수입도 요동치고 그만큼 실음도 높아집니다. 또한 해마다 어떤 품목의 재배가 집중되면 산지 폐기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정에서 3,000평 규모의 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정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잉 생산이 돼서 농민들도 정말 이제 예전보다 더 농사 짓기가 힘들다 하고 아우성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농산물이 정말 비싸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농산물을 지목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냐. 그러면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은 작부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작부 체계를 통해서 가격 안정과 그리고 생산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내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버리는 농산물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과잉이 된다 싶을 때는 휴경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따르는 배상을 이제 좀 철저히 하게 해주고, 또 그러면 뭐 휴경을 통해서 땅도 좀 살려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2015년 10월 작부 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 안정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월동채소 재배지에 다른 작물 재배, 휴경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작부 체계 중심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이후에는 제주의 밭농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총 2,3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동채소 대체 작물을 육성하고 제주 메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채소 수급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습니다. 또한 농가를 조직하여 수급 조절 능력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유의미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순정TV 2020년 제주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1위, 4위, 7위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여된 예산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상위에 랭크된 사업들 대부분이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액 지원, 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농촌 용수 개발,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 등 시설과 농업 지원이라는 명목의 또 다른 토건 사업들입니다. 채소의 과잉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작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농업에 투여된 예산상에서는 그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월동 채소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처음 도입한 제주 밭작물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 일명 휴경제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년에 66억이 편성되었지만 집행된 액수는 고작 10억. 계획의 15%에 그칩니다. 2020년 예산 집행이 미진하자 2021년 예산은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사업이 토지 임차료나 생산비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땅을 임차농에게 임대할 때 보통 1헥타르당 500에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주 휴경제는 작년에 1헥타르당 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당연히 땅을 쉬기보다 임대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구호는 맞게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농가의 소득 보장 등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했기에 호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김정임님은 또한 3,000평 이하의 소농에 대한 가격관리 안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격 안정제란 농가에게 수급 조절을 하게 하면서 그 조건으로 농산물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수급관리 제도입니다.
이는 일본의 야채 가격 안정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해 도입한 것입니다. 가격안정관리 제도에서 농민들의 어떤 그 노동비와 인건비와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제도 장치를 마련을 하자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작으로 가는 것도 좀 막아내고 좀 이렇게 여러 소농도 좀 이렇게 좀 더 키워주고 이런 그 안에서 잡부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잉도 막아내고, 그리고 값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상하이 해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평균 가격을 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안정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원희룡 전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10억 원 등 총 76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말에 그쳤을 뿐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1차 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가 3년째 집행 금액이 0원에 머무는 등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되는 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의 농산물은 단일 장목 중심, 대농 중심, 가락시장 등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형 시장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농민들의 판매처를 분석하면 제주는 산지 유통인에게 판매하는 비율이 4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가 비율은 1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한 제주산 농산물의 18.8%만이 제주에서 소비되고 80% 정도가 도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즉 도외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생산량 증가, 가격 폭락 등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산지 폐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와 농협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과연 도내 공공기관에서 제주 농산물의 우선 소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7년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를 분석해보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제주산 농산물은 65.3% 수준이며 전체 식재료 기준으로 확인하니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제주 농산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교급식 현황이 이렇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의 식재료 상황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로컬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꽤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농협 내에도 로컬 푸드 매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홍보고 시스템적인 거 교육과 홍보와 판매 어떻게 되는지 판매까지도 책임지고 로컬 푸드 내에서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작물을 해서 다 받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생산하고 같이 팔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민들은 진짜 그냥 문자 한번 주고 받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제주에서 소비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확대된다면 농가의 유통 비용은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소비자 역시 그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고 기후위기 시대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자본 중심의 생산과 유통에서 소외된 소농과 여성농도 소비자들과 훨씬 쉽게 만날 수 있고 1년 동안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해 다양한 품종을 재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왜 과감한 예산과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제주 농업에 필요한 것은 말만 그럴싸한 정책이 아닙니다.